자, 이제 상속과 다형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먼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상속을 inheritance, 즉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특성을 하위 클래스에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 개념이니까 알아둬야겠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 자, 이 상위 클래스는 부모가 됩니다. 자, 이 부모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필드는 멤버였죠. 멤버는 변수였습니다. 또 메소드, 이것들을 누구한테? 하위 클래스는 자식이에요. 자, 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자바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물려주는, 상속을 해주는 그러한 상위의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속을 받는, 즉 특성을 물려받는 하위의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슈퍼 클래스가 바로 부모가 되고 서브 클래스는 자식이 된다. 자, 이 자식의 특징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 있는 필요 요소를 물려받음과 동시에 자신만의 특성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특성을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필드라든가 또는 메소드 전부 다 가능하다. 또 슈퍼 클래스의 특성을 물려받은 다음에 이러한 특성 중에 이 메소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물려받은 메소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주신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얘랑 비슷한 말 있죠? 얘랑 비슷한 말 우리 배운 게 있어요. 오버로딩이라는 말이 있죠?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오버라이딩의 기초 개념은 슈퍼 클래스의 특성을 받아와서 서브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수정하는 행위. 자, 이것이 바로 오버라이딩이다. 자, 슈퍼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갈수록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 됩니다. 이 구체적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뭐 인류의 진화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화 과정. 자, 뭐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에 전화기가 있어요. 옛날에 전화기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중전화였어요. 이게 어느새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바뀌었죠? 그죠?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SMS가 포함된 그러한 폰에서 또 이제는 어떤 식으로 휴대폰에서 음악도 나올 수 있게, 들고 다니는 전화기에서 음악도 들을 수가 있게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치라고 하는, 단순히 키패드를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라고 하는, 누르는 거죠. 감압식으로. 자, 눌러서 쓸 수 있는 전화기에서 이제 똑같은 터치인데 정전기를 이용한 정전식 터치 방식의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진화를 하고 있고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어갈 때마다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조금씩 구체적이 돼가는 거예요. 상속을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 서브 클래스는 점점 구체적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이 서브 클래스가 그나마 간결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특성을 재정의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의 정의 자체가 간단해진다. 이 간단해진 건 상대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전보다 간단하다. 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속관계의 예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기의 기본적인 본연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전화의 본연의 기능은 뭐예요? 전화를 걸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전화의 기본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비싼 폰을 샀어요. 다 돼. 뭐 게임도 잘 되고 음악도 뭐 음질이 끝내줘요. 근데 전화가 잘 안 돼. 이건 전화기예요? 아니죠. 그죠? 전화기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전화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여기에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 자, 전파를 보내주고 받는 무선 기지국이라든가 또는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 전원, 휴대용 전원이 있어야 돼요. 바로 배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물론 이러한 들고 다니는 전화 역시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 전화는 걸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냥 전화만 들고 다니니까 좀 심심하네? 음악이나 좀 들을까? mp3의 기능이 포함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다시 한번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진화가 돼요. 이게 구체화가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화 걸고 받는 기능을 빼고 그 외적인 것만 특성화시킨 것들이 바로 뭐가 돼요? 전화 걸고 받는 거 뺐어. 걸고 뺐어요. 물론 요것도 빼겠죠. 그죠? 통신 기능도 뺐어요. 자, 음악 받고 음악 재생하고 이게 mp3잖아. 이것만 특화시킨 게 또는 여기에다가 뭐 컨텐츠의 소비를 위해서 각종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거기다가 소비를 위해서 화면도 크게 했어. 이게 태블릿이죠. 그쵸? 그랬다가 태블릿으로도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급하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또 뭘 해요? 폰의 기능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게 바로 흔히 말하는 LTE 와이파이 또는 3G 와이파이라고 하는 태블릿도 있죠? 몇 종류가 있죠? 네. 물론 전화의 기능이 없으면서 단순하게 뭘 이용한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망이나 3G망을 이용하기 위한 태블릿들도 있어요. 어떤 특화된 기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각각의 클래스들을 모듈화하면 넣고 빼고 하면서 만들 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따라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놈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 중에서 하나죠. 이 상속이라는 내용 자체가. 상속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자, 상속이 없는 상태예요.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student, worker, 그 다음에 researcher, professor 각각의 클래스 5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5개의 클래스를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사람과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리고 걷고 그리고 잠자고 학생은 잠 안 자? 안 먹어? 다 하죠. 다 하면서 학생의 본분은 여기에 이제 학업이죠. 공부한다는 거. 스튜던트 워커 같은 거는 뭐예요? 이게 근로장학생이죠. 그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일하기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공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공부가 일이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프로페서는 교수겠죠, 그죠? 또는 강사겠죠. 이러한
교강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가르치기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각각 정의한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다 써줘야겠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공통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에 이걸 또 써야 돼. 또 써야 돼. 또 써야 돼. 즉 뭐야? 중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러한 중복적인 내용들을 피하고 공통적인 것만 묶어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자.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자? 상속을 받자. 그래서 상속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야. 자, 왜 필요하더라? 첫 번째,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중복 선언을 방지하는 겁니다. 멤버들의 중복 선언을 방지하고 필드들하고 메소드를 다시 한번 사용하자. 바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이에요. 이러한 재사용성을 높여서 클래스를 간결화함과 동시에 계층화를 시켜서 관리가 용이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자. 이게 바로 상속의 필요성이 돼요. 상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해요? 먼저 각각이 하는 일들을 다 기술을 해.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을 뽑아요. 다 공통적인 거를 최상위의 슈퍼 클래스로 만들어 놔. 그리고 나서 다시 분류하는 거지. 다시 또 계층 관계를 만들어 줘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과정이야? 기획과 설계 과정 중에 하나예요. 기획과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러한 설계가 풋프린트가 제대로 나와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똑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 무지막지 중요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해요. 자, 객체지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캡슐화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인캡슐레이션. 두 번째 상속이라는 게 있었죠. 세 번째 다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3대 특징인데 우리 이전까지는 이 캡슐화에 대해서 중점을 줬단 말이야. 캡슐화라고 하는 건 누구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 은닉화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캡슐화를 받는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상속과 함께 다형성을 보게 되는데 이 상속과 다형성이라는 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더라 이거예요. 즉 얘가 객체지향의 얼마를 차지한다? 3분의 2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더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을 선언하고 상속을 받는, 주고받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최상위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거야. 그럼 먼저 서브 클래스의 이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상속을 받을 때는 반드시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슈퍼 클래스를 써주면 됩니다. 자, 문법이에요. 서브 클래스의 이름, extend, 슈퍼 클래스의 이름. extend의 원래 의미는 확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은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디까지? person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식은. 한국식으로 하면 person으로부터 나 물려받을래, 이런 뜻이야. 어차피 의미는 같죠, 그죠? 결과적으로. 자, extend 보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public class, student, worker, extend, stud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누구로부터 상속받는 거야? 어디로 확장해요? student라는 개념을 확장을 하죠. 이렇게 확장을 하고 보니까 이 student는 또 어디로 확장이 되어 있어?
person으로 확장이 되어 있죠. 따라서 스튜던트 워커는 어디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확장을 해요. 2단계로 올라가면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서브 클래스들은요 조상을 찾아다녀요. 부모만 찾는 게 아니라 조상을 찾아다녀요. 얘를 계층도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최상위에 누가 있어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죠. 자, 이 person은 누구한테 상속을 해줬어? 스튜던트한테 상속을 해줬죠. 다시 스튜던트는 누구한테? 스튜던트 워커한테 상속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계층 구조가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최하위에 있는 놈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최상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조상을 계속 찾아요. 나의 뿌리를 찾아서 다닌다 이거야.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자바 상속의 특징이 나옵니다. 완전 중요하겠죠, 그죠? 도대체 이 자바 상속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다중상속 지원을 못합니다. 다중상속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튜던트 워커는 스튜던트의 자식이에요. 얘는 또 다른 부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다중상속이에요. 자, 다수개의 클래스 상속 못 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또 상속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속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야? 얼마든지 누구한테든지 상속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상속받으러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다단계로. 아까 조상 찾기라 그랬죠? 뿌리 찾기라 그랬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는 java.lang.object. 자, 오브젝트 무슨 클래스? 객체 클래스예요. 이거는 즉 person이라는 게 지금 위에 있는데 이 위에는 원초적으로 누가 있느냐? java.lang.object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최상위에는. 물론 얘네들은 기본 어디에 있는 JR에 포함되어 있는 JDK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java.lang은 그래서 임포트 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불러들여지는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오브젝트가 뭐라고요? 실제 제일 위에 조상의 단군이라고. 얘는 종교를 떠나서 단군이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java.lang.object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폴트를 뒀을 때 클래스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퍼블릭으로 뒀을 때 당연히 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은 A라는 패키지하고 B라는 패키지 있었을 때 B라는 패키지에서도 A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 이유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java.lang.objec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다시 또 가능한 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바 상속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상속을 만들어 보는 예제입니다. x와 y의 한 점을 표현하는 포인트 클래스와, 자, 이것을 상속을 받아서 컬러의 점을 표현하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라. 자, 클래스 몇 개를 만들어라?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라? 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상속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포인트한테 받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자, 어디로 확장하겠다? 포인트라고 하는, 자, 클래스로 확장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을 짜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에서 필요한 내용, 즉 x하고 y의 한 점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멤버 몇 개가 필요하다? 2개의 멤버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뭐 점이니까 int 형태의 x와 y를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뭐 프라이빗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getter하고 setter를 따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세팅하는 놈과 그 다음에 뭐 가져오는 또는 보여주는 뭐 getter, setter 두 개를 가져다 놓고 표현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etter를 한다 그러면 int 형태의 무엇을 x와 y를 가져다가 어디에 각각의 x와 y에 대입을 해주면 되지. 출력을 할 때는 메소드, 출력 메소드 같은 거 만들어줘 가지고 해당 점을 보여주는 뭐 get 포인트 또는 뭐 show 포인트 이런 메소드 이름으로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컬러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다가 뭐 해주면 돼? 해당 메소드들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필요한 내용들. 자, 그래서 코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두 개의 코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클래스라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int xy 멤버 지정한 다음에 자, void set int x int y 바로 x와 y를 인자로 받아들이겠다지. 자, 얘가 바로 뭐예요? 그래서 x를 x에다가 y를 y에다가, 자, 멤버와 인자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무엇을 썼다? this라고 하는 놈으로 딱 가르쳐 준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setter라고 한다 그랬죠? 세팅하는 놈, 저장하는 놈. 그리고 void show point, 자, system.out.println, 자, x, y 이건 단순하게 뭐예요? 출력문이죠? 출력문이기 때문에 리턴 아예 필요 없어.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저장만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리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형태는 무슨 형태로? void의 형태로 지정을 해줬다. 그리고 요 메소드는 show point입니다. 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자식 클래스는 누구로부터? 포인트로부터 상속을 받겠다. 상속을 받으니까 이 내용 그냥 싹 가져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스트링 컬러, 자, 이것을 색깔을 표현하는 스트링 객체로 만들고 void set color string color 해가지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한 거예요? 컬러라는 것과 this.color 마찬가지로 메소드 set color는 컬러스 값 세팅하는 거지. 그리고 show color poin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해당 컬러 값을 어떻게 돼? 출력을 해주죠. 출력을 해준 다음에 show poin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 호출이 된다. 자, 컬러 포인트 cp는 new 컬러 포인트 바로 뭐 하는 거야? cp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어떻게 줘요? 누구한테? 컬러 포인트는 객체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주죠.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cp.set 3,4 하니까는 자, x랑 y에 어디 3하고 4가 입력이 될 것이고, set color red 하니까는 마찬가지로 누구? 바로 위에 있는 이 컬러 값의 red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면서 show color point라고 하는 무엇을?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얘는 다시 컬러 값을 가져오고 show point에 해당하는 출력문을 가져온다. 따라서 출력 형태는 red가 나오니까 먼저 red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사이에 x하고 y는 세팅된 좌표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인 메소드 자체는 상당히 간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메소드의 형태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무엇으로? 다시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상속을 받아 쓰겠다. 자,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코드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자바 클래스 계층의 이제 구조를 보자. 자, 이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 이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java.lang.object,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객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자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금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그러니까 객체에 관련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놈은 오브젝트다.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래스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서브 클래스의 객체와 멤버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서브 클래스니까 자식이죠. 이 자식의 객체랑 멤버에 자, 접근하는 방법. 자, 서브 클래스의 객체는 슈퍼 클래스의 멤버도 포함한다. 왜? 상속받았으니까. 상속받았으니까 받아오겠죠.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상속되지 않음. 왜? 프라이빗은 뭐라 그랬어요?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 넘겨줄 수 없는 것이다. 자,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슈퍼 클래스에서의 프라이빗 멤버는 슈퍼 클래스 내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만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슈퍼 클래스에 뭘 만들어줘야 돼?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죠.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돼? 어떤 메소드? 자,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줘야 돼요.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브 클래스의 객체에 슈퍼 클래스 멤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 멤버의 접근은 서브 클래스 멤버 접근과 동일하다. 이건 누구를 제외하고? 프라이빗 멤버를 제외하고. 그죠? 프라이빗 멤버를 제외하고는 다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해당 클래스의 객체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로 접근을 할 때 그 접근에 대한 제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라고? 프라이빗 멤버는 직접 접근이 안 된다. 반드시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캡슐화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건 양보하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A라는 클래스가 바로 뭐가 돼요?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 B 클래스를 보니까 extends A라고 써있죠. 그러니까는 A는 B의 슈퍼 클래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애들을 싹 갖다 쓸 수 있는데 이때 갖다 쓰지 못하는 놈이 하나 있죠. 누굴 못 쓴다? int n.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얘는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는 대신에 public int p라고 하는 놈은 그냥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B라고 하는 클래스에는요 private int m이라는 놈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ublic void set m, 자, int m thism.m 해가지고 m이라는 놈을 받아가지고 자, 여기에서의 이제 thism이라고 하는 놈은 요 m하고 헷갈리니까 쓴 거죠. 그 다음에 int get m 해가지고 return m, 마찬가지로 얘는 되돌려주는 거지. 자, public string to 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자, 이러한 to string이라는 메소드는 string s는 get n 플러스 get m 이렇게 돼 있어요. 즉 n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내용과 m이라고 하는 내용의 메소드를 가져오는데 중간에 뭐 해줬어? 한 칸 띄워줬죠, 그죠? 공백 문자를 줬죠. 그리고 리턴을 시켜라, s에 대해서. 즉 n과 m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이 결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소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AA는 new A. 뭐야 이거? AA는 new A, BB는 new B. 객체 행성하죠? 객체 행성하죠? 객체 행성하는데 호출하는 게 없어? 그죠? 얘는 뭐기 때문에? 이거 뭐? 생성자 호출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생성자 안 만들어졌잖아. 여기도 안 만들어졌죠.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누가? 컴파일러가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바로 요 놈이 뭐예요? 생성자를 만들어서 생성자를 만들면 바로 호출하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바로 뭐 하는 거야? 호출해서 저장을 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A는 A에 대한 요 놈. 그래서 P라는 멤버와 N이라는 멤버, set N이라는 메소드, get N이라는 메소드들을 묶어버리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바로 연결을 해버리고, 자, B라고 하는 놈은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M과 get M과 get N, 그 다음에 toString 3개지 했단 말이야. 이렇게 4가지 메소드 3개하고 멤버 하나죠. 이렇게 되었는데
얘가 어디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상속을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을 때 이 프라이빗 n을 제외한 나머지 3개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못 받아오는 거예요. 못 받아오는 대신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어? 게터와 세터를 이용해서 접근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직접 접근은 안 되고. 자,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서브 클래스에 객체 그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자, 지금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메인 메소드에 자, AA는 new A, BB는 new B.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생성자를 통해 이제 접근을 해서 가리켰죠. 가리킨 다음에 A.P는 O라고 되어 있어. A.P는 O. 자, 요거는 상속받은 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거죠. 그죠? A.N은 O. 이렇게 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N은 뭐였기 때문에? 프라이빗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해요.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고. B.P는 O. 당연히 이것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 상속받았으니까. B.N은 O. 안 되죠? 프라이빗이니까. B.set n10. 자,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 get n 메소드 호출해서 i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자, set하고 get이라고 하는 놈을 b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가면은 i 값도 동일하게 똑같은 값이 저장되겠죠? 그죠? 지정한 값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져와져요. 자, b.m은 20. 이거 안 돼요. 프라이빗이죠, 그죠? 클래스 위로 못 올라가지, 그지? 안 돼요. b.set m20. 자, 20이라는 값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oString이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야. toString이라는 놈으로 접근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합쳐버리죠. 그죠? 합쳐 출력을 합니다. 따라서 자, 화면에 출력되는 형태는 이렇게 된다. 따라 이 예제는 이제 뭘 보는 거야? A라는 놈과 B라는 놈과 B라는 놈과 그리고 이 member access example이라고 하는 메인 메소드 3가지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은 뭐야? 요 부분까지만 본 거죠. 요 부분까지만. 요것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기 위한 코드들을 추가를 해봤어요. 추가를. 따라서 이 3개를 각각의 클래스로 만드는데 이왕이면 뭐 패키지 만들어가서 해도 되죠. 그죠? 액세스 예제라는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3개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러한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